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바깥 날씨는 오늘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간밤에 눈까지 내려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쌀쌀하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겨울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보고 계십니다만은 일목균형표 상으로 볼 때 시장은 그죠? 완벽한 상승세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죠? 1번 절한선이 돌아서죠. 그죠? 두 번째로 기준선과 절한선이 호전됩니다. 그죠? 절한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죠. 그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주가가 구름에 걸려서 일단 저항을 받습니다만 결국은 주가가 마지막으로 구름대를 넘어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완벽하게 상승세죠. 그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 전환선이 돌아서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모든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세로 확연하게 바뀌었고요. 지금부터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구름과의 이격을 좁히는 경우만 나타날 것이지 추세를 의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 상으로 봐서 혹시나 RSI가 과열권에 들어선다면 약간 조정이 심해질 수도 있겠고, 혹은 RSI가 여기 보이고 있는 것처럼 70을 넘어섰다면, 그리고 70을 넘어섰다가 RSI 70을 넘어섰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사태가 나타날 때는 조정폭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RSI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70을 말하기에는 아주 멀었죠. 그죠? 지난 금요일 현재 RSI는 얼마? 65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건 조정을 말하기에도 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 쪽 약간의 조정, 상승 약간의 조정, 상승 약간의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추세는 확연하게 뭐죠? 상승세다라고 말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순서대로 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하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 그죠? 그리고 기준선 주가가 구름 안에서 저항을 받다가 결국은 뭡니까? 구름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마저 캔들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후행 스팬 다섯 번째 완벽하게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구름을 넘어섰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다가 테스트해보고 이러면서 소위 구름과의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코스닥도 뭐죠?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을 앞서가는 것이 우리로 선행 지표가 되는 것이 나스닥 지수가 될 텐데, 나스닥 지수 이미 보다시피 전환선 돌아서고 전환했고, 그리고 기준선 주가가 기준선 넘어섰고 구름을 넘어섰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모든 단계가 다 끝났죠. 보다시피 나가다가 조정을 받고, 나가다가 구름이 튼튼하게 테스트해보고, 나가다가 구름이 테스트해보겠습니다만은 확연하게 상승세다 이거죠. 그죠? 달러대 원화 환율,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136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요, 구름 밑으로 완벽하게 내려왔죠. 그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얘는 전환선이 돌아서고
여기서.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오히려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환율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마저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환율은 확연하게 뭐죠? 하락세다. 그죠? 달러 때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원화가 강세란 이야기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 자,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개별 종목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제 가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상승조정 하면서 구름 위를 훨훨 날아가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가전도 있고 뭐 이동통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소간 좀 그 정립되는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서로 있다 보니까 세 종목 중에 다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개라도 안 좋으면은 그죠?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상으로 봐서 약간 좀 수익률이 처지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그게 아니죠. 오로지 반도체만 있으니까 반도체 기능이 좋아진다면 계속적으로 보다시피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보다시피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름이니까, 그죠? 구름이니까 이미 얘는 진적의 구름 위에서 올라갔다가 구름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구름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구름 위로 날아가는 종목을 고르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잠깐만요. 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죠? 당황했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외에,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어가지고, 썩 신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SDI,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락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비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LG화학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제 구름을 벗어날락 말락하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회복이 좀 빠른 모습이죠. 그죠? 반면에 에코프로를 본다면 에코프로는 아직도 그죠? 좀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만 에코프로 BM은 벌써 구름을 벗어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에코프로 종목일지라도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좀 나아 보인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쪽에 있느냐를 가지고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구름 밑에서 헤매는 종목인지 아니면 구름 위에서 날아간 종목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빨리 이런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 것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코스피도 현재 어떤 상태죠? 이런 상태죠. 그죠? 물론 이거는 카카오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장이 이러니 저러니 대표가 바뀌니 여러 가지 말이 맞긴 합니다만은 차트로 보아서는 카카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상승할 거다.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이버도 이미 벌써 카카오는 구름 안에서 좀 헤맸습니다만 네이버는 진작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은 buy and hold 그죠? 갖고만 계시면은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죠. 그죠? 현대차 보세요. 구름 밖으로 나오니까 팍 날아가잖아요. 그죠? 기아차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상승세가 꾸준하죠. 그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물론 그 외에도 대형주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볼까요? 삼성바이오 보다는
그죠? 삼성바이오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셀트리온이 그래도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론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조정폭이 컸습니다만은 역시 뭡니까? 그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 내려오면은 구름의 지지를 받을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일 테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이 아니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름 위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냐, 구름 아래쪽에서 가는 종목이냐, 그리고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상승세로 돌았을 때 단계가 셋, 넷, 5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전환선이 돌아서고, 2개가 교차하고, 기준선을 넘어서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팸 마저 캔들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확연한 상승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 일부 매수하고, 그리고 그 주가가 구름을 넘었을 때 완벽하게 올인으로 들어선다면 상승을 100%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불교 용어도 그렇고, 이동평균에서 MACD라는 걸 씁니다. 뭡니까? 이동평균 두 개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헤어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죠? 만들어진 게 MACD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사실은 불교를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불교 용어에서 그죠? 뭐라 그러죠? 회자 어떻게 됩니까? 정리란 말이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이 있다.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목기둥표상으로 봐서도 구름과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다시 멀어지고, 좁아지면은 멀어지고, 그죠? 이격을 조성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야기죠, 그죠? 일목균형표에서 구름과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멀어지고, 좁아지면은 멀어진다. 회자정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뭐 지덥다는 영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로 해서 이 영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제 뭐 나이도 나이고요, 그죠?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을 뭐 어줍잖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그만두고요. 뭐 저도 이제 좀 자유롭게 뭐 당장 다음 주부터 여행도 갈 계획입니다만은 여행도 다니고 뭔가 메인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나름대로 저로서는 큰 부담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홀홀 접고 좀 뭔가 자유로운 생활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영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원래는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뭐 차제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주가는 구름 밖으로 나왔고 이제는 뭐 상승세라고 보여지니까 이제는 그만둬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접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댓글로 뭐 이메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제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독립하시고 저도 이제 자유인으로서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성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영상 유튜브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덕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